메밀국수는 천하의 좋은 음식인데 이것은 동쪽에서 온 것이다. 고려의 특색 있는 10여 가지 음식 가운데서 면식이 으뜸이다. 예로부터 평양냉면은 그 이름도 높아서 조선국수의 대명사로 어느 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조선민족 음식의 대표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볼수록 인상적인 좋은 돗그릇에 살이어 담겨진 국수바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세상에 자자한 평양냉면의 진미를 맛보려고 합니다. 실모리를 찾아야 바늘에 실을 꿰을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평양냉면의 진미를 찾아가는 냉면 기행을 기획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는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양냉면의 기원과 그 역사에 대해 알자면 민족음식 생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원의 김지원 박사 선생님을 만나봐야 할 것이고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비물질유산 부문 일꾼들도 먼저 찾아가 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기행이 보다 흥미진진하게 되자면 해당 분야의 전문 일꾼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료명고리 요리축전장에서는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거기에 가면 평양냉면과 연관돼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 귀에 익고 눈에 익은 민족음식들이 전시장이 첩다하게 펼쳐졌습니다. 옥류관의 평양냉면과 청류관의 신설로, 김치, 평양온반, 전골, 록도지짐, 민족의 향취가 물씬 풍겨옵니다. 우리 민족요리라고 할 때는 지방 특산 음식을 포함해서 무려 수천 가지나 됩니다. 수천 가지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우리 지방 특산 음식들이 가지수도 많고 그 수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방 특산 음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요리를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수영들께서도 생전에 원산에 가면 원산 맛이 나고 해산에 가면 해산 맛이 나고 평양에 오면 평양 맛이 나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그 평양 맛이란 어떤 겁니까? 평양 맛이라고 할 때는 평양의 4대 음식이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양 4대 음식이라고 할 때는 평양냉면, 대동강 숭어국, 평양온반, 녹두지짐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대 음식이 평양 맛을 대표한다. 그렇습니다. 평양냉면은 우리 평양 음식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민족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으뜸가는 요리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족 음식을 대표하는 으뜸 요리 평양냉면. 단순히 맛이 좋아서 으뜸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역사적 여론이 오래서 으뜸이겠습니까? 그거야.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니까 으뜸이지요. 그저 국수만 먹고 살라 해도 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평양냉면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든 어느 고장에서 살든 조선 사람이라면 남녀로서 누구나 즐겨하는 평양냉면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평양냉면을 식생활에 이용해 왔는지, 어떻게 돼서 조선 사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됐는지. 우리나라에서의 냉면 역사는 매우 오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23년에 사신을 따라서 고려에 와 있던 송나라 사람이 소궁이 당시 개성지방에서 일어난 음식이 1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면식이라는 건 이 국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면식이 우뜸으로 삼았다라는 불안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고려가 건국에서 200년 안팎에
민간이까지 이 국수가 이른난 음식으로 되었다는 그 자체는 벌써 우리들 속에서 이 고려 이전 시기부터 메밀로 만든 이 냉면이 벌써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가로서 제 견해를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에도 이거 전통 국수 같은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우동이나 이탈리아의 스파게티, 마카로니, 일본의 소바 같은 이런 국수라고 일컫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나라 인민들이 이런 음식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 음식에 그 나라 민족적인 이런 향치, 정서, 감정 이런 게 상당히 이게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양냉면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그것은 평양냉면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이런 감정, 정서, 이런 기호가 이게 짙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 모두가 즐겨 찾는 음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루어진 우리 선조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 그것은 주로 노동생활 과정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고위 모든 역사책들에는 슬기롭고 소박하며 근면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득 18세기의 유명한 화가 김도량의 그림 서머리꾼이 떠오릅니다. 무더운 여름철 한낮에 서늘한 그늘 밑에서 배를 잔뜩 드러내놓고 깊이 잠들어 버린 서머리꾼. 귀 기울이면 요란한 콧소리가 금시 들릴 듯하고 가만히 보고 있느라면 잔뜩 풀린 배가 가벼이 오르내릴 듯한데 무엇을 먹었길래 저리도 불렀을까? 시원한 국수? 땀을 실컷 흘리고 난 쉴참에 저 나무 밑에 앉아서 시원한 냉면 소노 그릇은 단숨에 낸 듯합니다. 따가운 햇볕 밑에 달아오른 요를 식히기에는 냉면이 제일이라는 듯 농꾼의 얼굴에 만족한 미소가 비껴 흐르는데 글쎄 이제 그 소머리꾼을 흔들어서 깨워 물어보면 그 대답이 나오겠는지. 이렇듯 예로부터 우리 민은 기름기가 느끼하고 별난 냄새가 나는 것을 매우 싫어했으며 근면한 노동생활 과정에 이루어진 맑고 깨끗하며 산뜻하고 시원한 민족 고유의 음식 전통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 평양냉면이야말로 우리 민족 음식의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가장 인민적으로 이어받은 그런 요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부장동지는 우리에게 한 요송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요송의 이름은 현주.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 요리연구소에서 한생 연구사로 수많은 요리 발명을 했으며 나이가 돼서 집에 들어온 후에도 당의 영독적에 깃들어 있는 봉사단위들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연구과제들을 스스로 맡아 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하는 과정에 우리는 현주 선생이 평양냉면을 순 메밀로 만드는 방법을 10여 년간 연구했고 그 방법과 원리에 완전히 정통했다는 데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님과 장모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국수는 즐겨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 수님께서는 평양국수는 메밀국수이기 때문에 즐길 수가 없다고 즐겨야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즐기다기보다는 근기가 있고 매끈매끈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전통적인 민족음식 우리 국수의 기본 특징은 구수한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구수한 고유한 맛을 내자면 100% 메밀가루를 해야 된다고 또 100% 메밀 국수라야 평양냉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린 시절에 김종수 고모님께서 해방산 기슭에서 눌러주시던 평양냉면 맛을 늘 추억하곤 하셨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순 메밀로 평양냉면을 만들 때 대해서 하신 교시만 해도 아마 수십 차례는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 메밀국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은 실물이었습니다. 현주 선생은 요리 가공 기술과 방법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국수를 눌러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해북도 수안군 자위리의 메밀국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을 떠나 시간 반가량 지나 우리는 수안군 우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이분이 바로 자위리 메밀국수 가정의 5대 손이며 수안군 사회급양관리소 지배인 임채근 동지였습니다. 지배인 동지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국수를 소개해주려 온다고 하니 사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자기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안의 역사와 문화도 잘 알고 또 우리 아버지와 이 인연돌이 깊은 늙은이들로 지금 국수집에 초청했는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소박한 국수집이었지만 조선식 건물이었어. 또 거기서 마주한 조선 옷차림의 로인들이었어. 그 정서와 분위기는 참으로 유달랐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첫 마디부터가 우리의 관심을 무척 끌었습니다. 자위리 국수는 그 조상을 따져보면 평양냉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전달해 준 것까지는 중조부까지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조부 때의 이야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젠 삭막해지고,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임상훈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동 지구에서 살면서 국수를 눌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살던 조상들이 여기 좌위리에 와서 국수를 누르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조부님들이 거기서 하다가 3일 정도 장가했다가 중조 할머니와 중조 할아버님께서 그 할아버지가 이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가서 중조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고문에 절명했고 중조 할아버지는 유치장에서 때려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때 들꽃을 들고 나와서 병치려는 과정에 외놈들이 이제 그 탄압이 너무 심해서 지금 현재 수안군 서평리 북수제라는 데를 와서 화전문이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수안군 수안 땅에 괴나리 벗짐을 풀고 살림관서의 눈을 피해가며 한때기 한때기 화전을 일구어서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가던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충은 평양냉면을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평양냉면은 순 메밀로만 만드는 것인데 한때기 땅이 천금 같은 그들에게는 메밀을 심을 땅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을 비롯한 필수품들을 장만하려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지금의 좌위리에 위치한 사례 장거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평양, 그다음에 저 송리, 황주, 서흥, 개성, 이 여러 곳이 다 이 사례장꾼 모입니다. 항상 분성했죠. 또 그렇게 사람 모이다 나니까니 여기 서울 씨름꾼들, 평양 씨름꾼들, 또 항해도 씨름꾼들도 모여서 씨름판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이 구경꾼들도 많았고 서로 이 씨름을 서저만큼 이겨왔다고 이제 할 때 이 진편에서 씨름을 진편에서는 국수를 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국수를 눌러서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맛있다고 먹는 국수가 할아버지 눈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국수와 함께 살아온 타성이랄까. 국수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그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반죽을 하고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평양냉면의 제법으로 국수를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국수가 평양냉면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저저마다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빈 국수 그릇을 내미는 그들을 보며 할아버지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평양냉면이 제일이다. 부모들은 나라를 찾겠다고 목숨까지도 바쳤는데
내 기어이 나라와 민족의 오래 깃든 이 평양냉면을 지켜가리라. 그때부터 사리장거리에는 평양냉면집이 생겼고 좌일이 부구는 말할 것도 없고 평양과 사리원, 해주와 원산을 비롯해서 멀리에 가까이에 그 소문이 바닥에 퍼졌다고 합니다. 지배인 동지는 지금도 좌일이에 가면 자기 어머니가 계시는데 톱밥으로 누른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다면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수안군 우배소부터 좌일이까지는 60리가량 됐는데 다급한 우리 마음엔 그 60리도 꽤 멀어 보였습니다. 이 민물국수를 먹으려 오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이제 할딱고개. 할딱고기. 네. 그다음에 또 대놈고개 이렇게 네. 부르는데 예. 그 할딱고기는 뭐냐? 예. 내가 한 생에 한 번 좌일이국수를 먹고 죽겠다. 예. 그 이제 마음을 크게 먹고 오던 그 사람들이 요 언덕 밑에 와서는 예.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가서 국수 먹고 싶은 생각에 여기서부터 냈다 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할딱하면 할딱고개. 넘어간다고 예. 해서 할딱고기라고 예.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또 대놈고기라고 그러는가. 예. 그러니까 자기 그 메밀국수집에서 국수를 한 두 그릇 곱빼기 하고 오던 사람들이 이거 오리도 못한데 벌써 다 소화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국수가 먹고 싶거든. 예. 그러니까 이 고개를마다 애짜 또 한 그릇 먹고 갔다 하고 되돌아서서 간다고 해서 이제 예. 대놈고개 이렇게 부름이 있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서니 넓은 볼이 나졌는데 지배인 동지의 말에 의하면 바로 여기가 옛날 사리장터라고 합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평양냉면을 맛보며 곱빼기를 청하는 씨름꾼들의 청 높은 소리가 금시 귓전에 들려오는 듯 싶었습니다. 좌위리 소재지에 도착하니 이곳 농장 일꾼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기랑 술래 수고했습니다. 이 올해 농사가 잘 됩니까? 예, 보다시피 이렇게 강내 작황이 좋고 논편도 다 질질 좋습니다. 사일이 경치가 괜찮습니다. 옥밭 가손대간에서 인민들 그 생활 높이게 하는 문제를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좌일이는 전변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 지배인 동지의 오릴적 추억에 의하면 이 마을에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살았는데 국수를 누를 때는 온 가족이 모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손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정정하십니다. 예, 근데 나 대리비서 많이 반 손님입니다. 예. 아들이 손님들과 함께 온다는 말을 들었는지 어머니가 이미 국수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일이 국수는 넉두지짐을 곁들여냅니다. 둘째 며느리와 이웃들이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서 한쪽에서는 지짐을 지진다, 다른 한쪽에서는 키질을 한다 여념이 없는데 어느 하나도 마음에 놓이지 않는지 어머니는 거듭 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장에서는 어느 집이라 할 것 없이 경사가 있거나 손님이 많을 때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국수를 누르곤 하는데 이웃이 다 같이 일손을 합치는 것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현주 선생이 메밀망을 함께 돌리며 마을 여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감망을 왜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수할 땐 것도 이런 망을 써야 되는 줄 알고 것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쓰니까. 얘가 습관만 하면 아주 싹 사처럼 됐으니까 가벼운 거는 옆으로 가고 다른 가운데로 해서 이게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움이 여기 느껴 있습니다. 이렇게 망을 튼튼히 돌려서 열을 받지 않게 갈아서 단백질이 배송되지 않게 이렇게 갈아야 질긴 국수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잠시 메밀의 구조를 통해서 자위리 국수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져봅시다. 메밀은 겉껍질과 속껍질, 허분충과 눈젓, 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껍질 부분에 있는 단백질은 웅고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고 그 안에 녹마가 많이 들어있는 속살 부분으로만 국수를 누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2차에 걸쳐 망을 가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한 껍질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자위리 메밀국수 가정의 첫 번째 비방인 것 같았습니다. 하다면 옛날의 선조들이 왜 강냉이나 밀이 아니라
굳이 이렇듯 가공하기 어려운 메밀로 국수를 눌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메밀이 사람들의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주 선생의 말에 의하면 메밀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기름질, 광물질, 비타민 등이 풍부히 들어있으며 건강학적으로는 루틴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고혈압과 뇌혈전을 예방하고 비만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부장동지는 우리 선조들이 음식감의 선택과 가공 방법, 가공 과정에 이렇듯 과학성을 구현한 것으로 해서 다른 나라 요리 전문가들도 조선 요리를 두고 만민의 염원을 푸는 약식 요리라고 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근데 꼿꼿하게 지배인 동지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자위리 국수 가정에서는 끓는 물에 초벌한 반죽물을 살짝 넣었다 꺼내서 다시 반죽을 하곤 하는데 그런 공정을 3번 걸쳐야 적당한 국수 반죽물이 얻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죽물을 만져보니 다른 메밀국수 반죽물과는 달리 약간 질적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2번째 비방인 듯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육수와 꾸미 만드는 일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위리 국수의 육수물은 전통적으로 꽁으로 만들곤 했는데 꽁이 없을 때는 달글쑥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덧 상이 차려지고 자위리 순 메밀국수의 맛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쭉 보기에는 모양이 깨끗하고 산뜻해서 녹마국수처럼 맛도 아주 단순하려니만 생각했더니 웬걸 구수하면서 달고 감칠맛이 곁들여진 그야말로 별맛이었습니다. 좌위리 국수는 임재군 지배인 동지의 아버지 대에 제일 유명했는데 그때 평양에서 한일투사 동지들도 가끔 찾아와 국수 맛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로 해서인지 우리 수룡님과 장군님께서도 좌위리 국수에 대해서 아셨다고 합니다. 2010년도 1월 7일에 경의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안군 좌위리 국수 맛을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 황역도 수안군 좌위리 국수가 옛날부터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감칠맛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민족 음식을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 그 시디신 국수빨에서 이 가정의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보셨기에 그리도 감 높은 평가를 안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은 마냥 후덤으로 젖어드는데 좌위리 소재지 마을에 석양이 비껴들었습니다. 좌위리 국수 가정의 인상 깊은 모습들은 멀어져 가도 세월의 갓난신 것 속에서도 평양냉면을 가슴속에 안고 살아온 애국자 가정의 녹슨 마음속에 점점 더 크게만 새겨졌습니다. 하루를 평양에서 지치한 우리는 다음날 평안남도 증산군으로 향했습니다. 평양냉면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방의 특산인 것으로 해서 더욱이 증산이 예로부터 메밀고장으로 유명한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기행은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호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증산군 읍에 도착해서 우리는 먼저 국수집부터 찾았습니다. 단층짜리 소박한 이 집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1968년 9월 15일 몸소 찾아오셨던 증산국수집이었습니다. 우리의 동행자인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부장동지는 해마다 진행되는 여러 계기의 요리 축전들과 전시회들에서 이곳 국수집을 비롯한 증산군 사회급양관리소 일꾼들의 참가 요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가 싶게 이곳 사회급양관리소 지배인 동지가 인사가 늦었다며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평범한 국수를 맛보시고 소박한 국수를 넣고 국수빨도 괜찮고 꾸미도 괜찮고 고명도 괜찮고
국수 국물도 괜찮다고 차례차례 치하해 주셨습니다. 국수를 드시고서 중산이 옛날부터 특산 음식으로서 다른 지방과는 달리 순수한 메밀국수를 장려하는데 식당의 봉사일꾼들은 인민들이 좋아하게 메밀국수를 제일 좋게 만들어서 최대한 봉사해 주고 이런 뜻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1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그전에 우리 중산군에서 국수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 오랜 세월 그리도 소중히 간직돼 있은 증산국수. 하라면 그 맛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을 헤아린 듯 지배인 동지는 취재를 더욱 깊이 하려면 우리 증산국수 맛부터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춰 쉼없이 찾아드는 손님들의 모습에서 이 국수집의 인기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쟁반에 가득 담긴 꾸미만 봐도 배가 부를 것 같았습니다. 수산물 바다에서 증산지방은 바다와 볼, 산을 다 끼고 있어서 나달과 고기, 남새와 산나물 등이 풍부하며 그래서 국수 꾸미 또한 이렇듯 다채로웠습니다. 증산국수는 이제 평양냉면과 거의 유사한 이런 평안도 지방의 특산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간이라고 말해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증산국수를 보게 되면 색으를 보게 되면 좀 검실검실하고 이제 맛을 봤을 때는 아주 메밀의 구수한 맛이 이제 진하게 풍기는 이런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주후면이라고 이 술을 한 컵 드시고 손주후면, 꾸미를 안주 삼아 술 한 잔 마시고 나중에 국수를 말아서 먹는 이것은 사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민의 풍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로부터 이 국수와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깊이 얽혀져 있습니까? 결혼식을 빨리 하자는 것을 이들로 잃은 국수를 먹자 이런 속담이나 국수를 2그릇 3그릇 먹으면서 국수배는 따로 있다라고 한 말은 이렇게 국수를 특별히 좋아하는 우리민의 생활 과정에 나온 것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기본은 이 분통물까지 잡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물 말입니까? 이게 메밀 사물물입니다. 메밀 사물물에 이 국수를 넣을 때 비집게 나은 걸 빚어서 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잡사야 메밀국수 잡사한 게 이제 편안히 국수가 됩니다. 더 편안하고. 이곳 국수집에서 20여 년째 일하고 있는 책임자 등문은 옥류관 국수 맛을 어디서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증산국수 역시 배워줘도 따라 못하는 비방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증산국수에서 기본 이 비법이라는 게 기본 온도 조절, 그다음에 속도 조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입안속이 잘 됐을 때, 배합 비법이 잘 됐을 때는 산맛이 질긴도가 질긴질긴한 맛이 납니다. 반죽한 다음에 사람이 박동수에 맞춰서 그 속도 조절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르롭게 이 힘을 줘야지 국수가 어리가 고파리 질긴질긴하고 윤기가 나고. 자위리 국수 가족의 중요한 비방이 메밀가루를 내는 공정이었던 것으로 기억돼서 우리는 메밀망도 찾아보았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여기서 메밀 겉껍질을 벗기면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는 속껍질인 상태인데 여기서 요 안에요 다시 분쇄하면 속살. 자위리 국수는 그 속살만을 누른 것이고 여기 증산국수는 속껍질까지 다 포함한 메밀쌀 그대로 눌러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마치 그 현미와 같은 메밀 현미입니다. 많아서. 봉사에 필요한 메밀을 발산, 시능, 무본, 석다, 적성 등 증산군의 거의 모든 리들에서 메밀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이나 생산량이 있어서 그중 앞선 단위가 함종이라고 하는 책임자 동무의 얘기는 우리의 취재를 그리로 이끌어갔습니다. 원래 음식은 제밭에서 나서 제물로 해야지 맛있습니다. 증산의 국수는 제밭에서 난 메밀 가지고 제물로 하기 때문에 특히도 맛있단 말입니다. 하얗게 피어난 아름다운 메밀꽃이며 바람이 넘실넘실 춤추는 메밀 이삭을 그려보던 우리의 눈앞에 뜻밖에도 일밀지게 뻗어간 파란 메밀밭이 펼쳐졌습니다. 거들은 젖소리가 오기 전에 메밀이 와. 이곳 작업반장 동무의 말에 의하면 메밀은 뒷구루 작물이었어 앞구루로 밀보리를 심고 가을한 다음 7월 말경에야 심기 때문에 메밀꽃을 버리면 좀 늦춰왔을 걸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메밀밭에서 이곳 농장의 한 일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저 수토라고 그랬는데 물다임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땅도 좋고 물도 좋기 때문에 모밀도 잘 되고 또 모밀의 주성분인 담배 함량도 높고 그래서 예로부터 많이 심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예로부터 메밀 고장인 여기 증산에는 장수자가 많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의 나이도 올해 82살이며 이곳에서 48년째 농장 일꾼으로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농장을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님을 여러 차례나 모시는 영광도 지닌 그는 수령님을 처음으로 모셨던 때의 일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관련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1973년 4월 28일. 처음에 오셔서 이제 여기 경지 면적이 얼마인가, 경지 면적이. 또락들은 몇 대인가, 이제 앞으로 이제 100 정도의 밀급대 수준으로 올리자. 이렇게 하고서 문화주택을 매 얼마나 질 수 있나, 그래서 매 20세대 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 함종이 마을에 저녁 노을이 곱게 비껴듭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국수를 나도 요새 좋아하고 우리 노친이도 국수딸인데 내가 국수 좋아하니까 국수딸을 내가 얻었디요 뭐. 67년도라고 생각됩니다. 수령님께서 와 계시면서 이합 저수지 저수지의 양상이 큰 양상이 있습니다. 그 양상을 돌아보시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증산국수가 좀 좋다는 평가를 그 전통을 이어가는 증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다면 우리가 찾으려는 평양냉면의 진미,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흐르는 빛과 열, 물과 공기를 자양분으로 해서 이 땅에 태를 묻고 오랜 세월 살아온 사람들이 제 손으로 가꾸고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고귀한 열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이라고. 밤은 서리 없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